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지역에서 합격한 학생입니다. 저는 크게 박노송 선생님 강의를 듣겠다고 다짐했던 데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박노송 선생님께서 굉장히 냉철하고 정확하고 학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분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이 박노송 선생님 강의가 오기 전에 노송 선생님께서 질문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질문으로 제가 어떤 내용을 올렸냐면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는 것이 임용 합격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송 선생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공부와 합격은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임용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할 거였으면 1학년 때부터 하면 되는 건데 왜 지금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오히려 더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뭔가 많이 공부해라가 아니라 공부와 합격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고 냉정하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현재 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송쌤의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확신이 된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노송 선생님의 뛰어난 교과 전문성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노송 선생님의 특강을 듣기 전까지는 임용에 있어서 기출사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나 아니면 임용 합격 사례 발표회에서 선배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내용들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임용 관련된 얘기를 들어도 그 순간의 문제의 답은 알겠는데 이거를 내가 과연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항상 저에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송 선생님께서 그 당시 앞에 있던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출 문제는 기억이 안 나지만 답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기출이라는 이유로 뭔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노송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이 아마 웃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노송 선생님께서 이 답의 출처가 어떤 교수님의 논문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출처를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확하게 거기서 제 한계를 경험했고 박노송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이러한 교과 전문성이라면 내가 부족한 이러한 한계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내가 임용 합격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박노송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고 저는 초수, 재수 모두 전공 강의는 박노송 선생님 강의만 수강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좋았던 점을 크게 두 가지로만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송 선생님의 강의는 개념과 그러한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히 배분하는 데 아주 탁월한 그러한 강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노송 선생님의 강의는 오전에는 개념 설명과 오후에는 이제 그러한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워크북과 같은 사례집 등을 활용하는 그러한 수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토요일에는 매주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실전 연습들이 가능한 노송 선생님의 강의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여러 가지 개념을 쌓아둔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개념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개념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실전에 익숙해짐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인데 노송 선생님의 강의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송 선생님의 강의는 블렌디드 강의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블렌디드 강의에서 핵심은 수강생인 제가 언제든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멈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항상 노송 선생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거나 하면 항상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은 거의 80%는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틀리는 과정에서도 내가 실전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답을 못했을 텐데 그럼 내가 이거를 충분히 지금 배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임했기 때문에 노송쌤의 그러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이러한 강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가장 좋았다 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노송쌤께서 가지고 계시는 교과 혹은 수업 전문성이 바로 이 강의에 여실히 녹아들었다는 점입니다. 노송 선생님께서는 강의에서 맥락을 강조해 주시고 그런 키워드가 어떤 상황에 활용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노송쌤께서 구체적으로 이 키워드가 활용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최근의 트렌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교수님들의 논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강의에서 적절하게 녹여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걸 들으면서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강의가 단순하게 어떤 정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합격을 위해서 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단순하게 키워드로 공부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노송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러한 컨텐츠들, 전문적인 그러한 컨텐츠들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었다는 점, 이러한 점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이것이 합격으로도 충분히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강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송 선생님의 강의는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집약체와 같은 점이 아주 특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콘텐츠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 바로 문제 내에서 콘텐츠를 제가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점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단순하게 문제는 문제 그 자체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교묘하게 말로 꼬아놓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확히 관철하는 콘텐츠를 찾아내는 것이 수험생의 핵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송쌤의 강의는 콘텐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식시킴으로써 제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의 콘텐츠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연습시키게 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콘텐츠를 분석하여 오히려 답안에 더 가깝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이러한 점이 제 합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반의 측면에서 저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관리반에서 저에게 도움이 됐었던 점들이 정말 많은데 먼저 스터디는 주로 문제 제작 스터디가 있습니다. 문제를 제작하는 것은 교과 전문성을 기르는 것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제작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스스로 문제를 제작을 해보면서 작성 조건과 채점 기준을 정하고 해당하는 문제에 원하는 답안을 상대방이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단서까지 같이 마련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제작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저는 노송 선생님께서 주시는 모의고사 등에서도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했고 노송 선생님께서 주신 작성 기준이나 채점 기준 등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시험과 직결되는 것은 정말 작성 조건에 맞춰서 얼마나 적합하게 서술을 하느냐, 채점 기준에 내가 얼마나 도달할 수 있느냐를 충분히 깨달았고 이러한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점이 제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관리반에서 했었던 스터디는 상호 채점 및 피드백 스터디가 있습니다. 실제 문제를 보고서 내가 쓴 답안이 다른 상대방들에게 읽혀질 때 과연 이것이 깔끔하게 느껴지느냐를 볼 수 있는 스터디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키워드가 너무 난잡하다든지 필요 없는 키워드를 서술했다든지 부연이 부족하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저는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제 답안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답안의 피드백이 반복되고 고칠 거는 고치고 새롭게 피드백이 들어온 내용들을 또 고치면서 저는 저만의 깔끔한 답안을 만들어가는 데 익숙해졌고 이렇게 깔끔해진 답안들을 시험 직전에 한번 쭉 보고 실제 시험에 응했을 때 깔끔한 답안을 구성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러한 깔끔한 답안이 적어도 단 1, 2점이라도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합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반에서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인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매주 풀어보는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했다는 것이 가장 합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수 당시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노송 선생님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쉬는 시간마다 풀었고 초수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한 문제는 거의 날리다시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 때는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 안에 깔끔한 답안을 구성하자. 이 목표를 가지고서 저는 시간 안에 쓰는 걸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는 12문제를 단 50분 안에 써야 했습니다. 저는 시간에 엄청나게 압박이 되었고 매번 시간 안에 못 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거짓말하지 않고 나에게 솔직하게 열심히 최대한 작성을 해보는 것, 그 연습이 이제 7월 달에 넘어가면서
1시간 반 일반적인 전공 시험 시간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빛을 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압박을 가졌다 보니까 50분의 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바뀌자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여유가 생기니까 제 최대 약점이었던 뒤에 있는 문학 작품을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시간을 점차 어떻게 할애할 수 있을지 충분히 학습을 했고, 계속해가지고 쓰면서 나는 이러한 점에서는 시간을 잘 쓰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굉장히 쪼달릴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도 문제를 풀 때 이러한 시간 관리 능력, 시간 관리 감각을 계속해가지고 가질 수 있게 하는데, 바로 노송쌤의 지속적인 관리반이 저의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모의고사 점수는 실제 현장에서 받는 점수와 다르고, 지금 받는 점수가 합격과 반드시 직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박노송 선생님 모의고사를 보면서 단 한 번도 고득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노송 선생님의 문제를 풀면 풀수록 저는 초수 때는 위축됐습니다. 다른 초수분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저는 정말 못했고 20점, 30점 그게 바로 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너무 위축돼가지고 내가 정말 못할 거다라는 생각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수 때는 제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이제는 그냥 점수에 연연하지 말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점수 받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 틀리는 게 차라리 낫다. 나중에 시험 가서 틀릴 바엔 지금 틀리고 나중에 맞자라는 생각으로 임했고, 이러한 점이 조금 초수 때 부족한 자신감을 끌어올려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잘하려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임용이 초수이신 경우에 만점을 목표로 나는 다 맞겠다, 모든 영역을 다 맞을 거야 라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목표가 자신에게 자극이 되면 좋겠지만 만점을 받기는 정말 힘들 뿐더러 오히려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더 괴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점을 받으려 하기보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씩 끝내가자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번에 전공 점수는 49점입니다. 전공 점수에서 30점이 까였습니다. 그런데도 합격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술형 6문제, 5문제 다 틀리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겠다는 욕심보다는 내가 잘하는 영역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며 그것에 대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저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수 때 모든 거를 완벽하게 잘한다 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씩 끝내가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겹칠 수도 있겠지만 멘탈 관리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멘탈 관리 능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초수 때 굉장히 부족해서 교생 실습에 다녀온 직후였는데 그때 모든 걸 놨었습니다. 그때 슬럼프가 굉장히 심하게 왔었어가지고 2달 동안 강의가 밀렸고 거의 이거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배의 노력을 해야 됐었습니다. 슬럼프가 오는 순간 공부가 끝났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슬럼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너무 공부에만 몰입을 하는 것보다 이러한 공부와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뭔가 영상 매체, 애니메이션 등을 같이 본다든지 하면서 수험 생활에서 정말 힘들 때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보면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수 때와 재수 때 저가 달랐던 점이 그거였는데 그것만으로도 조금 더 이러한 생활에 여유가 생겼고 합격에 조금 더 앞에 다가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들을 잘 유의를 해보면은 조금 더 합격에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